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 다 나온 진도를 좀 나가볼 거고, 가장 먼저 이 미분이라는 것을 방정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원래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있지? 그 x값의 개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방정식의 좌변, 우변을 함수화시켜. y는 fx, 그 다음에 y는 0. x축의 y는 0이잖아, 그치? 좌변, 우변을 함수화시켜서 그래프 상에서 x축과 주어진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원래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라는 거지. 방정식의 실근은 주어진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랑 이제 교점의 x좌표 같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좌변, 우변이 둘 다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각각 함수화된 그래프를 그려. 좌변, 우변 이런 식으로 그려놔. 그랬을 때 그 교점에 대한 x좌표가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3차 방정식의 근이 1개, 2개, 3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즉 극대극소를 가지는 상황일 때 있잖아. 그 근의 개수를 우리 극대의 극소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우리 지금 극대를 지나게 되는, 그리고 극소를 지나게 되는 이 가로처럼 된 점선을 내가 그어봤는데, 자, 지금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x축이 여기 있어. 교점이 1개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극대가 양수야. 맞니? 극대가 양수. 그리고 극소도 양수야. 그래서 1개인 상황은 있잖아.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곱했을 때는 양수가 돼야 돼. 알겠지? 자, 또 1개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도 x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에도 교점이 지금 1개란 말이지. 그럼 이때는 있잖아. 극대는 음수, 극소도 음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극대 곱하기 극소는 우리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양수일 때는 우리 x축과의 교점이 1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그은 극대를 지나거나 극소를 지나게 그어준 상황에서는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 2개가 나온단 말이지. 극소를 지나게 그리던 극대를 지나게 그리던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은 극대와 극소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있잖아. 극대와 극소의 곱을 생각해봤을 때 둘 중 하나는 이제 둘 중 하나는 있잖아. 결국에 극대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극소값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곱해서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일 때는 극대 혹은 극소 중에서 0인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둘을 곱해서도 0이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 극대 극소 사이를 만약에 관통하게 된다. 이때는 몇 개? 3개가 되겠다. 3개. 자, 그래서 그 사이를 관통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는 양수, 나머지 하나는 값이 음수여서 극대와 극소를 이제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제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 극대와 극소의 곱이 음수가 될 때는 교점이 3개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극대 극소의 곱이 양수, 음수, 0이 되면은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근의 판별,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가가 나와 있거든. 3차 방정식의 개형이 이렇게 된 거, 기울기가 0인 점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계속 기울기가 0인 점이 없는 증가함수로 나오게 되는 3가지가 있는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x축을 그어보던 간에 교점이 반드시 몇 개? 하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게 가끔 3중근을 가지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결국 하나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의미야. 그럼 그 의미는 그 하나 자체가 3중근이거나 아니면
실근 하나 혹은 두 개를 가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자.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방정식 내가 한번 좀 풀어헤쳐보자. 좌변을 내가 fx라는 함수로 처리해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을. 자, 우변은 우리 함수화시키면 y는 0, x축이 되겠지? 자, 그럼 서로 다른 실변의 개수는 결국에 이 주어진 함수와 x축과의 교점. 그러면은 어떻게 함수가 그려지는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를 분석하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미분한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내가 바로 찾아보면은 아마 2하고 마 2가 나올 거야. 그럼 그때의 도함수와 이제 fx의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도함수는 0이 되도록 하는 지점 마 2와 2 그리고 양수가 되는 범위는 큰 작작 생각해주면은 풀마가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인데 이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 2를 대입하자 10 몇이 될까? 17인가? 그 다음에 그냥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따라서 저 주어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2일 때는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17 되겠다.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두 점을 지나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모양새가 나와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지금 몇 개? 3개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그치?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게 3차 방정식의 그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결국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 개수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극대와 극소의 곱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극대 극소의 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 교점이 몇 개다? 음수일 때는 3개다 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자, 또 있다. 3차 방정식의 한 실근만을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 문제랑 사실 똑같은 문제지. 자,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좌변을 내가 함수화시켜. 근데 마이너스 A를 넘겨서 있잖아. 플러스 A로 만들 거거든. 그럼 식이 원래 이렇게 나오겠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A. 그래서 좌변을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우변을 함수화시키면 상수함수 y는 a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3차 함수와 상수함수와의 교점 이 한 개다. 반드시 한 개다라는 것인데 자 좌변을 3차 함수를 3차 함수를 미분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바로 보여볼게. x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은 아마 0과 2 사이로 나올 거야. 0과 2 사이. 자 그러면은 도함수 0 되는 지점 체크. 양수가 되는 부분 큰 작자. 그리고 함수값 함수값 확인하기 전에 극대 극소 유무가 확인이 되지. 극대 극소. 자 그래서 x에 0 넣어주면은 여기가 0 x에 2를 넣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를 그려보게 되니까 우리 자 0,0 지나고 2, 마사 지난다. 자 0,0 지나고 2, 마사 지난다. 따라서 이 두 점을 각각 극대극소로 가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 교점 2개 아닌가 라고 알 수 있지만 이건 x축과의 교점이고 우리는 이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찾아줘야 되겠지. 근데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상수함수를 그어보는데 A값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가지 선택 케이스가 있단 말이지. 상수함수 A가 자 여기 봐봐. 여기 극소가 마사 극대가 0인데 상수함수 A가 있잖아. 자 다양한 케이스를 다 확인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날 때. 자, 교점이 지금 한 개니까 한 실금 맞지, 그치? 오케이. 얘는 상수함수 A가 마사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면은 교점이 두 개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교점이 두 개니까 이때는 A가 마사일 텐데 두 개. 자, 써보자, 이렇게. 자, 그럼 그 사이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세 번째 상황인데, 얘는 마 4와 0 사이에 A가 있을 때겠지? 3개. 자, 그 다음에 극대를 재할 때 이제 x축과 똑같아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값이 0일 때는 2개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재하게 될 때는 이제 다섯 번째 상황으로서 A가 0보다 클 때는 1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한 실근만을 가진다는 거는 교점이 1개인 상황만 봐줘야 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A가 마사보다 작은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가 나왔다. 자, 이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3차 방정식.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이 0. 이 근이 다음과 같을 때 A 값 또는 A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자, 뭐 한 개의 음근, 한 개의 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 한 개의 양근, 다양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미분을 해보자. 좌변을 함수화시켜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자, 미분을 해주면, 자,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자, 미분을 한 다음에 이제 6으로 이제 묶어보게 되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내가 증강표를 그려보게 되면은 아마 2하고 마 1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우리 여기 알 수 있고, 자, 양수가 되니까 우리 이거 바로 쓸 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부호가 번갈아 가야 되겠지? 자, 그리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2를 대입해 주기면 몇 되지? 16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20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 널찍하게 그려볼게. 자, 이거는 우리 증가,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극대, 극소가 되고, 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요거 문제,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자, 지금, 자, 이 문제를 조금만 다시 내가 풀어볼게. 지금 마이너스 a까지 내가 같이 묶어서 좌변 fx라고 나는데, 이렇게 풀어도 일단 문제가 풀리기는 하거든? 근데,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a를 넘기는 게 편해. 자, 일단, 그거를 이제 좀 따져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a를 좀 넘겨서 플러스 a를 줄게. 그럼 좌변만 함수화시킬 거기 때문에 a는 여기 사라지게 되겠고, 우변을 내가 gx라는 걸 처리할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여기 0 넣으면 0,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만 나오는 것인데, 좌변만 내가 여기다가 이제 나타내본다. 좌변만. 자, 그러면은 x가 마 1일 때 0 되는 거니까 요 정도,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정도로 찍으면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이제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얘가 원점을 지나거든. x가 0일 때 y가 0이야. 그래서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어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극대극소 극대를 이제 판단을 이제 해보면은 x가 이거 잘못 보던 미안. 자, 여기 지금 x에다가 마이를 대입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대입한 것 같아. 마이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를 대입하면 12, 17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마이너스 1,7 정도를 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어떻게 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여기는 2. 자, 그럼 이 세 점을 지나게 그려주면 되는데, 자, 극소, 그 다음에 극대는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근데 잘 봐야 되나? 지금 상수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어놓을 건데 지금 한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우리가 판단해주기 위해서는 음수인 근 한 개, 양수인 근 한 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상수함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보잖아? 그러면은 음근 하나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교점의 x좌표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음근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지? 음근 하나가 나오는 상황. 한 개의 음근.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어떨 때 이 a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 얘는 지금 4번 상황에 해당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한번 올려서 볼게. 이 정도에 만약에 위치했어. 이 정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음근, 한 개의 양근 맞지? 한 개의 음근, 한 개의 양근. 한 개의 음근, 한 개의 양근. 그래서 저 1번 상황이 지금 극소를 지나는 마이너스 20일 때다. 1번. 자, 그 위를 내가 만약에 지나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 3개인데 음근 하나, 서로 다른 양근 2개다 이거지. 음근 하나, 서로 다른 양근 2개. 3번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일 때부터 어디까지에 해당이 될 것이냐면은 일단 여기까지 x축까지 끊어서 봐줘야 되는데 이때는 3번 상황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축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있잖아. x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원점. 그냥 x값이 0인 게 하나가 더 나오지, 그치?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지금 상황에는 없다. 그럼 더 위로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게 될 때는 음근 2개, 양근 하나잖아. 그럼 어떨 때? x축보다 위에 극대보다 작을 때 0과 7 사이에 있을 때는 음근 2개, 양근 하나. 음근 2개, 양근 하나. 따라서 2번 상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좀만 더 올려보자. 지금 2점을 지날 때, 2점을 지나게 될 때는 자,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어떤 거? 음근 하나, 양근 하나. 1번 상황이다. 이때 A는 7. 1번 상황. 그리고 더 위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근 하나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양근만 하나만 나오는 상황은 지금 여기는 없다. 그치? 자, 그럼 정리해주면은 우리 1번 상황은 이제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양근 나오는 상황인데 A 값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7일 때. 자, A 값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A 값이 7일 때. 자, 2번 상황. 음근 2개, 양근 하나. 여기. 음근 2개, 양근 하나는 0과 7 사이일 때. A가 0과 7 사이일 때. 자, 3번은 음근 하나, 양근 2개. 3번. 음근 하나, 양근 2개. 마이너스 20과 0 사이에 있을 때. 자, 마지막 한 개의 음근은 여기 4번으로서 A가 마이너스 20일 때. A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을 때 한 개의 음근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줘야 돼. 결국 상수함수 A 값의 그 위치를 좀 조절해주다 보면은 근의 성질, 상태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제 방정식에 활용을 해봤으니까 부등식에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증명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 되게 단순해. 자,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잘 봐. 자, 바로 확인해보자. 자,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저걸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가? 자, 이 상태에서 있잖아. 내가 좌변을 함수화시킨다. fx는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k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미분해주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이 될 것이어서 내가 지금 이 함수를 내가 그려보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바로 x값 구해주면은 x가 아마 0하고 2가 나올 것이거든. 0하고 2. 근데 얘가 있잖아.
10이 x제곱으로 묶여서 x-2가 등장하고 그러면 x가 0일 때 2일 때인데 0일 때는 지금 짝수 제곱이어서 그 근처에서 부호가 안 바뀐다 라는 거 기억해야지. 그럼 부호가 자 x가 2보다 클 때는 양수 그리고 음수 부호가 안 바뀐다는 거 있지 짝수 제곱. 자 x에 이제 0 대입해주면 k고 x에 2 대입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2 대입해주면은 자 48 자, 마이너스 16이 될 거거든요. k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fx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가 양수다라는 걸 만족해야 되거든. x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얘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먼저 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자 일단 이게 지금 극소가 여기 있지 극소 그리고 계속 감소하다 이게 증가한단 말이지. 그럼 저거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은 계속 감소하다가 기울기 0을 찍었다가 그 다음 계속 감소하다가 극수를 찍었다가 올라가는 모양새야. 그래서 이 지점은 지금 x가 0일 때고 이 지점은 x가 이제 2일 때야. 근데 fx가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모든 부분에서 함수값이 양수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지금 어디 되면은 가장 밑에 있는 점 극소일 때잖아. 그러면은 최소값일 때 이 최소값이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면 더 크면 남은 부분은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도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다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은 나머지 부분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린 결국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쓰면 되겠다. 근데 이 최소값은 극소와 같기 때문에 k-16을 우리 어떻게 해주는데 0보다 크게 잡아주면 돼서 k가 16 이상이다라는 식을 좀 세워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좌변이 지금 k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 4차 함수를 그릴 수는 없잖아. k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되면은 이 k를 내가 넘겨서 마이너스 k로 만들어줘서 내가 좌변을 따로 함수화시키고 우변을 내가 따로 함수화를 시켜주게 되면 있잖아. 이제 좌변은 k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게 돼.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지.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k만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4차 함수를 내가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x가 0일 때 y가 0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0,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x축 y축이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자 x축 그 다음에 y축 자 그런 다음에 극소가 여기 마이너스 16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겠다.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냐면은 지금 이 fx라는 함수가 요 gx라는 함수보다 항상 더 커야 되잖아. 함수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 gx라는 거는 지금 상수함수 y는 마이너스 k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f의 최소값이 이 g의 최대값보다 더 크면은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항상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되는 마이너스 k라는 그 값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이 gx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fx의 최소값이 이 마이너스 k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fx의 최소값, 극소값이기도 한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k보다 더 커야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k가 16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자.
자, 다음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x가 양수일 때 부등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가 양수. 이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좀 구해주라고 되어 있다. 자, 이거 우리가 이 좌변을 전체로 함수화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소원하게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없는 게 나아. 그래서 a를 내가 넘겨서 생각을 해줄 거야. a를 이제 넘겨준 다음에 함수화시킨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함수화시켜서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 gx는 마이너스 a로 둘 건데 좌변에 저 상차 함수를 내가 완벽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분까지 해주면은 x가 0, x가 2가 나오거나 x가 0, x가 2 그리고 바로 표시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풀과 풀이 돼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다. 대충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그때 함수값, 자 여기는 0이고 x에 이제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지? 2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8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자, x가 0일 때 여기 0이고 x가 지금 마이너스 8일 때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0,0은 이제 x축으로 x축 y축이 지나는 점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x축 y축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함수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근데 x가 0보다 클 때만 보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즉 이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 fx가 gx라는 함수보다 더 커야 돼. 이 범위만 이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지. 이 범위만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 a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우리 항상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는 결국 그 파란색 구간의 최소값이 이 상수함수 마이너스 a보다 커야만 된다는 거지. 즉 얘는 상수함수가 y는 마이너스 a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되겠다. 풀어주면은 a가 나와 8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올 거야. 알겠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 문제는 x가 3보다 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가 k보다 클 때 플러스 k가 0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는데 k를 넘겨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로 만들어주면 좌변을 우리가 완벽하게 함수를 그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k로 잡고 자, 그 다음에 좌변을 이제 미분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자, 얘 이제 증가표를 바로 확인해주면은 x, fx는 1, 3, 0, 0이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표현이 돼야 될 거야. x에 1 넣어봐. 값을 계산하면은 4. 그 다음에 x에 3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3 넣어주면은 0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x가 1일 때 y가 4 x가 3일 때 y가 이제 0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y 값이 0이니까 여기 x축을 이렇게 그어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y축을 조금 더 왼쪽으로 그려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원래 식이 애초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거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게? 자,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이기 때문에 x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그려지겠다. 따라서 x가 0일 때, 3일 때 이 x축이랑 만난다. 여기가 0이다. 그러면은 우리 y축은 여기로 그려져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x가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x가 3보다 큰 범위면 여기거든. 근데 이 범위에 대해서만 우리 이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저 상수함수는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면은 저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 3보다 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파란색이 하얀색보다 더 위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3보다 큰 부분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 파란색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값은 여기가 아니야. 왜? 여기는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최소값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이 점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지점인 것을 확실하므로 이 점에서 있잖아. 이 점에서 우리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도 되는 거야. 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둘 다. 따라서 우리 이 x가 3일 때 0인데 그때 이 3일 때의 값은 우리 지금 정의가 되지 않지. 왜냐면 x가 3보다 큰 부분만 보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x가 3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그 상수함수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만이 저 부등식을 성립하긴 할 거야. 근데 상수함수와 이 3,0이 만나게 되더라도, 즉 상수함수 -k라는 값이 0이라는 값이 되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거? 여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자, 우리가 원래 자 이렇게 된 구간이 있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다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f라는 함수가 있잖아. 이 g라는 함수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fx가 gx보다 항상 크게 되는 범위를 찾으려면은 둘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편의상 여기를 내가 1,2 여기는 내가 상수함수 y는 k라고 보면은 지금 이 k 값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k 값을 이 1,1을 지나게 끌어올리게 되면은 안 되지. 왜? f라는 함수가 항상 g보다 커야 되는데 둘이 같은 지점이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2가 k보다 크다라고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고, 이 상수함수 k가 여기 1,2의 y좌표 2랑 같을 수는 없겠다라는 거야. 얘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야. 여기가 뻥 뚫려 있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봐봐. 결국 이 2라는 값이 이 상수함수 k보다 커야 되는 건 확실해. 근데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그 상수함수를 우리 1,2라는 점을 지나게 y 값이 2가 되도록 한번 보내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니? 지금 여기는 뻥 뚫려있기 때문에 이 두 함수가 만나질 않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야. 어떨 때? k가 1,1을 지날 때, 즉 k 값이 2일 때에도 이 부등식을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지? 잘 정리해줘야 돼 이거. 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 이제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과학 시간에 이제 물리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수직선에서 어떤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x축의 양의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x축의 음의 방향을 내가 마이너스로 본다면은 지금 이 점을 내가 원점이라고 둬볼게.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점을 찍을 거야. 근데 그 새로운 점은 그 좌표가 1이야. 그 점을 내가 Q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좌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겠지? 또 다른 새로운 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R이라는 점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원래 P가 0이었는데 위치가 당연히 개보다는 왼쪽에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찍은 거는 저 PQR이라는 점들의 위치를 찍는 것이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거야. 그 위치라는 것을 이제 미분을 한다. 미분.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가 돼. 그 다음에 속도를 이제 또 미분해 주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돼. 근데 여기서 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다 시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시간.
알겠지? 우리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 단원에서는 속도가 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다 거쳐서 작업해 볼 건데, 속도가 속도는 이제, 자, 다시. 위치, 속도, 가속도는 이제 T가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 타임을 약자를 따서 시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될 거야, 이제 영어 단원에서는. 그래서 시간 T라는 변수를 가지고 그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위치가 표현되고 속도가 표현되고 가속도가 표현될 거야. 즉 이 얘기는 T 값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뭐 이렇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에 따라서 어떤 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문제는 위치가 무슨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속도식이 주어지고 가속도식이 주어지게 돼. 자, 그럼 한번 보자. 일단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 얘는 우리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저 평균 속도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뭐냐면은, 자, 우리 원래 속도, 속력 이런 거는 시간분의 거리로 정의가 되거든. 시간분의 거리. 근데 평균 속도다라는 얘기는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보는 단위가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위치가 0이었어. 근데 2초 만에 위치가 6으로 바뀌었어. 2초 만에 위치가 만약에 6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얘는 단위가 이거 어떻게 될까? 얘는 3이라고 쓰고 우리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이제 붙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3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볼 속도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보는데 어떤 한 순간에서의 속도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속력은 뭐냐면은 속력은 우리 속도의 절대값 붙인 것이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속력은 항상 절대값이 붙어있는 값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속도, 속력의 개념은 있잖아. 자, 속도로 보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있잖아.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미분의 관계가 있고, 미분의 관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게 속도와 가속도 단원인데 갑자기 막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 공기에 그 안에, 공 안에 들어있는 그 바람이 빠지고 있어서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이 작아지니까 부피도 작아지고 그 겉에 넓이도 작아지겠지. 근데 이렇게 막 작아지고 있을 때 시간에 따른 이 부피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게 이제 나올 거야. 일단 우리는 속도가 속도 문제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9t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1번 t는 4일 때 점피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저 위치라는 거를 있잖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x라는 것을 t로 이제 미분해 볼게. 그럼 x라는 저 변수를 t라는 변수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t가 4일 때의 속도 가속도 구하는 것이니까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속도는 지금 위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만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4 대입해주면, 자, 4대1 4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래서 15가 속도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미분을 좀 해주면은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 속도를 이제 V라고 이제 이렇게 V라고. 그러면은 V를 한 번 더 이제 미분해주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가속도가 되겠지, 그지? 가속도를 A로 표현해볼게. 얘를 이제 한 번 더 미우면 6t-6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가속도를 이제 시간이 4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보면 t에다가 4만 대입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 18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여기 지금 뭐 하는지 내가 이해시켜줄게, 얘들아. 잘 봐봐. 일단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어진 이 위치식을 좀 내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주어진 위치식을 미분한 도함수를 알고 있잖아.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값을 한번 잡아보면 아마 3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때의 속도는 이제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를 이제 안 따져줄게. 그때 우리 위치 x를 따져보면은, 자, 속도가 0보다 크게 돼버릴 때는 우리 여기 날개 범위 큰 작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리고 마일과 3 사이의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고, 자,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해 보면은 5가 되겠다. 그 다음에 3을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7이 될 거거든. 자, 이게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함수를 내가 이제 그려보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이게 X축, Y축을 내가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거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지금 3, 마이너스 27인데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지. 자,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Y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 풀 때 t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항상 깔고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t가 양수일 때를 한번 확인해 주면은 t가 양수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지? 미안. 여기 지금 잘못 그린 게 있다. 자, 지금 5 마이너스 1일 때 5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5가 되고, 여기가 이제 3일 때 마이너스 27이네.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5다. 자, 이제 내가 뭐 x축, y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t에다가 0 넣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0 나올 거거든. 그래서 t가 0일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0,0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줘서 우리 x축, y축을 이렇게 완성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t가 0보다 큰 부분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보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거든. 자, 근데 해석을 해보자. 이 x라는 거는 있잖아. 여기서 y축처럼 이제 봐줘야 되고, 여기서 t축이 여기로 이제 오게 되는데, x는 위치잖아. 위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7이야. 가장 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게 되면은 엄청나게 값이 커지겠지.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수직선 위에 있잖아. 어떤 점 P가 있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위치는 0이었어. 근데 시간이 3초가 될 때까지는 그 위치가 마이너스 27까지 감소해. 시간이 3초가 될 때까지는 잠깐만 0초일 때는 위치가 0이고, 자, 1, 2, 3 갈 때 있잖아. 위치가 계속 감소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그래서 그때 위치가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가냐면은 맨 처음에 왼쪽으로 이동했다. 근데 3초 이후부터는 위치가 계속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이 점피는 왼쪽으로 갔다가 위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오른쪽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겠지. t 값이, 그 x 값이 계속 증가하니까. 자, 그럼 봐봐. 맨 처음에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는 지점은 결국 그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데 위치의 미분 속도, 그러면은 위치의 미분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즉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지점이 t가 3일 때라고. 그리고 그 속도가 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에 0초부터 3초 사이에서는 속도가 마이너스, 3초보다 이제 클 때는 속도가 플러스로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3초 이후에는 속도가 이제 양수니까, 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진행하도 된다. 따라서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어떨 때? 3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때 빛이 마이너스 27.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무조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주면 돼. 자, 이제 7번 문제 볼 건데,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속도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속도의 그래프,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 속도의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속도의 부호 변화. 속도의 부호 변화가 무엇을 의미했어? 아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했지, 그지? 자, 그럼 기억을 봐봐. 시간이 t가 0과 c 사이에 있을 때 점피가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 결국 속도의 부호 변화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건데, 지금 주어진 함수가 속도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는, 자,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 이 점을 기점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따라서 우리 시간이 b초일 때, t는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맞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봐. 시간이 a와 b 사이에 있을 때 가속도가 감소하냐라고 되어 있거든. 가속도가 감소하냐? 자, 여기 조금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근데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속도를 미분한 이 도함수는 이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땐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냐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뭐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지금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게 잘 봐.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일단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양수.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맨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뭔가 지금 가파르게 이게 세워지고 있지 않아,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접선이 지금, 자, 봐봐,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게 기울기가 양수인데,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기울기가 점점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지.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 가속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봐줘야 돼.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것은 t가 a일 때와 c일 때, t가 a일 때와 c일 때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냐라고 물어봤는데 속도의 부호만 확인해주면 돼. 속도의 부호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얘는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이너스일 때 왼쪽, 플러스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다.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다. 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활용 문제를 볼 건데,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어. 근데 언젠가 다시 떨어지겠지? 그때 이 지면으로부터의 t초 후의 높이가 x인데, 이 광식이 x는 40t-5t 제곱으로 조진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답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그 최고 높이. 두 번째, 이게 지면에 떨어진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얘가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Y축으로 생각을 해서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생각해보자. 위로 던지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니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데,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될 때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식을 미분해주면 40-10t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 주어진 속도 v가 0이 되도록 하는 t는 4가 나오겠다. 따라서 t가 4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4보다 클 때는 음수가 나오고 4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4초 때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4초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0이어서 멈춰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속도의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떨어진다는 거지. 그럼 우리 결국 최고 높이는 시간이 4초일 때, 즉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지점에서 최고 높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t에다가 4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자, 160 마이너스 80이 되기 때문에 80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최고 높이 80m가 되겠고, 2번 다시 지면에 떨어진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구해주셔야 되냐면, 지면에 도달했다는 것은 결국 저 주어진 위치가 0이 됐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t로 이제 묶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5t로 묶어볼까? 마이너스 5t로 묶어보게 되면 t-8이 0이 나오기 때문에 t는 0, t는 8이 나오겠다. 근데 이제 t는 8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0일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t는 8, 얘가 뭘 의미하냐? 4초일 때 최고 높이였다가 다시 4초가 흘러서 8초가 된 순간 다시 지면에 떨어진 걸 의미하겠지. 그래서 t가 8일 때의 속도를 구해주라는 거는 여기다가 8을 넣어주라는 거지. 따라서 8을 대입해주면 속도는 마이너스 40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0m/s 위치는 최고 높이 80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의 문제를 볼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람 키가 1.7m고 이 가로등이 5.1m야. 근데 이 사람은 가로등 밑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내쪽 1.5m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거든.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은 가로등이 지금 여기 불빛이 있어서 이 그림자가 지게 될 거거든. 그림자가.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제 어떻게 지냐면은 이 불빛이 이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게 돼서 이만큼이 그림자가 되겠지. 이만큼이 그림자가 되겠지. 이만큼. 그지? 이만큼이 그림자가 될 거야. 그림자. 자, 그래서 1번은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2번은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어. 자, 우리가 식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시간을 t로 많이 해둘 거야. 시간을 t로. 그럼 매초 1.5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그 가로등으로부터 지금 현재 t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속력이 1.5잖아. 그래서 1.5t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1.5t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는 이제 1.5t인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좀 보면은 지금 가로등이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고 사람도 수직으로 서 있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집가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어? 지금 사람과 이 그림자의 끝부분이 이루는 이 삼각형, 가로등과 이루는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성립한다. 닮음비는 어떻게 성립하냐면은 1.7 대 5.1은 1.7 대 5.1은 자, 이거네, 이거는. 자, 여기 그림자를 내가 잠깐 뭐라고 놓을 거냐면은 x라고 놓을게. x에 그 다음에 여기 전체 1.5t 플러스 x 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부등식을 풀어. 자, 풀어보면 자, 5.1x는 자, 1.7 곱하기 1.5가 되겠지?
그러면 몇일까? 2.25 t 플러스 1.7x가 되겠다. 그럼 이제 1.7x 넘겨주면은 3.4x는 2.25 t가 될 것이거든, 그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x 1.7, 5.1 5.1x는 1.7x. 오케이. 자, 여기까지 식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애초에 이 비율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도 됐었다. 이게 1.7이 곱하기 3을 해주면 5.1이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줘도 되겠냐면은 1대 3으로 훨씬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대 3은 x 대 1.5t 플러스 x라고 보면,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 1대 3은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자, 3x는 자, 이렇게 해주면 1.5t 플러스 x. 그럼 넘겨서 x를 구해주면은 x는 0.75t가 나올 거야. 따라서 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0.75t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 점이 이제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 이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 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결국 이 불빛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거리. 그럼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1.5t와 0.75t를 더한 2.25t가 되겠는데, 이 가로등 밑에 이 지점으로부터 그림자의 끝 지점까지의 거리가 2.25t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t. 그러면 t를 약분해주게 되면 우리 속력,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2.25가 되겠다. 2.25m/s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게 아까 0.75t였잖아. 그러면은 그 길이의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0.75t인데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율 0.75m/s 라고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인데 이제 넓이 부피의 관점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어. 자, 풍선을 그려보자. 근데 이제 구 모양이야, 구 모양. 근데 반지름이 원래 맨 처음에 2cm였는데 이게 공기를 넣으면은 반지름이 조금씩 늘어나. 근데 매 초 2mm씩 늘어난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었을 때 다음 모름을 덮어라라고 했는데 건널비의 변화율과 그리고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얘들아 잘 봐봐. 이런 기본적인 단위를 알지? 1cm는 우리 10mm. 그러면은 우리가 저 2mm라는 거는 5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0.2cm가 될 거야. 내가 지금 단위를 다 cm로 지금 맞출 거거든, cm로. 그러면은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mm씩 늘어난다는 거는 그 늘어난 길이는 0.2cm인데 그 매초 2mm, 매초 0.2cm씩 늘어나니까 0.2t만큼 늘어나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원래 반지름이 2cm였으니까 2로 쓰고, 그래서 이 두를 더해주게 되면은 반지름이 나온다. 단위는 cm. 자, 우리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1번이 건널비의 변화율, 2번이 부피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건널비랑 부피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어야지. 근데 9의 건널비 공식이 뭐였어? 4파이 r제곱. 9의 부피 공식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었지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반지름 r을 t로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4파이 r제곱 플러스 0.2 t의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플러스 0.2 t의 세제곱.
근데 저 변화율이라는 거는 있잖아.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변화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해야지만이 구할 수 있다. 어떨 때? t에 대한 변수로 미분을 해줘야 돼. 그럼 미분해준 식을 내가 밑에다가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2가 나오고 이 속미분이라는 걸 해주기 때문에 이 속미분 해주면 0.2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2 플러스 0.2t가 돼. 마찬가지 3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4파이에다가 0.2가 또 튀어나오고 2 플러스 0.2t의 제곱이 되겠다. 좀만 더 다져서 정리해주면은 1.6파이에다가 2 플러스 0.2t가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0.8파이에다가 2 플러스 0.2t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근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3이 됐다는 얘기잖아, 3cm. 그러면은 2 플러스 0.2t가 3이 된 거야. 2 플러스 0.2t가 3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0.2t는 1이니까 t가 5일 때를 얘기하겠지. 따라서 건널비와 부피식을 t로 표현해준 다음에 그 변화율을 우리가 지금 파란색으로 계산했어.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시간이 5초 후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t에다가 5만 대입해주면 5 넣어주면 1이지. 그리고 3이 되기 때문에 4.8파이가 되겠다. 4.8파이. 그리고 단위까지 잘 맞춰주면 건널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센티미터 제곱으로 써주는데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세크, 초를 써주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t에 5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3이 되는데 3의 제곱 9, 9, 8에 72, 7.28이 센티미터 부피 세제곱 퍼 세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단위까지 꼭 써줘야지만이 맞게 돼. 꼭 써줘야 되고 단위.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이제 미분 단원 전체가 끝났어요. 이제 방정식과 부정식, 속도와 가속도 단원까지 미분 단원 전체가 끝나게 되고 다음 단원 적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미분 단원 정말 좀 어렵고 힘들고 내용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